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요즘 국장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미국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지,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왜 저러는지 좀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대략적으로 이제 윤곽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포트를 어떻게 조정할 건지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까 합니다. 트럼프 경제정책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뭐 이걸 분석할 능력은 안 돼서 삼성증권에서 이걸 정리한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그걸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 감면인데요. 이제 법인세를 낮춰주고 개인소득세를 낮춰줬던 것이 이제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는 25년까지가 마지막이었는데 이걸 연장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연구와 추진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세 인상에 대한 거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전방위 관세 정책 전체에다가 뭐 10%를 부과하고 중국한테는 60%뭐 물려버리겠다, 보호무역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할까? 뭐 이제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 이건 분명히 뭐 여러 가지 군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협상 카드로 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거고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태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지금 트럼프는 미 최우선 에너지 정책, 그러니까 미국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 그리고 친환경 대신 화석 에너지. 화석 에너지가 지금으로서는 비용이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로 해서 값싼 에너지 줄 테니까 제조업 열심히 활성화시키세요. 약간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뭐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융 규제 완화입니다. 전통 금융하고 암호화폐 모두 대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 금융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그리고 뭐 지금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막 뚫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하나도 투자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산업 규제에 대해서는 좀 중립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때는 조금 규제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소 완화적이어서 빅테크나 빅파마, 이제 제약이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공급망 관련해서는 내재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하게끔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칩스법에 의해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혜택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유지될까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이제 뭐 그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말 트럼프의 생각대로 밀어붙일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지정학적 위험이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산업에 영향이 있겠죠. 뭐 재건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제 어떤 당이 집권을 했냐에 따라서는 성과 차이는 좀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정당이 어떻게 그 국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조금 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큰 차이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이제 주식 관련해서는 트럼프의 정책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채권 시장은 좀 중립 이하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정책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약달러를 선호한다고는 하는데 공약 자체는 달러를 강세로 만들 그런 가능성들이 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채권 쪽은 조금 중립 이하의 뭐 시각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곳은 어디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화석 에너지 밸류체인, 이제 뭐 전통적인 에너지와 내연기관차 뭐 이런 거, 금융,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뭐 이제 이런 섹터들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투자에 주의할 점은 지금 그 트럼프의 취임은 1월 20일인가 그렇거든요. 내년. 물론 제가 트럼프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조금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일단 취임을 한 다음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발효시키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다. 그걸 보면서 대응하세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변동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 잘 공부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으니까요. 자산별로 영향을 살펴보면 위험 자산이 실물 자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이제 뭐 나오는데요.
주식을 좀 선호하고 채권은 중립, 이제 글로벌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주식을 선호하고 유럽이나 국내는 중립, 다음에 중국은 비선호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중국이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좀 미약하다는 뭐 반응도 있었고, 주식으로 봐서는 아까 빅테크나 헬스케어, 다음에 인프라, 그리고 올드 에너지, 아까 전통적인 에너지, 미국 내에 있는 에너지주들이 좀 좋고 그 밖에 것들은 별로 안 좋을 거다, 신재생 에너지는 별로일 거다, 뭐 이런 반응이고요. 성장주는 중립,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치주는 조금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금은 여태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립이고, 달러는 지금 이제 좀 반대되는 경향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중립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금 자체는 좀 선호하는,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미국 강세가 심화될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최근 4주 동안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서 다 미국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니 뭐 미국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 뭐 지수 따라가는 ETF나 이런 데에도 투자가 많이 될 거고, 개별 종목에도 당연히 투자가 많이 될 거고 하니까 당연히 미국이 계속 올라가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부익부 빈익빈의 구조가 심화될 것 같아서 저도 미국 비중을 좀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달러 자산을 확대하겠다라는 좀 성격이 강하고요. 월배당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 중심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 사상 최고를 계속 찍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불확실성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트럼프의 정책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을 좀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월배당을 좀 늘려보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 전략 뭐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이거 뭐 채권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그 장기와 뭐 단기를 이렇게 섞어서 뭐 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미국의 성장주와 또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채권 기반의 종목을 동시에 좀 비중을 확대하면서 공격수와 수비수를 같이 강화하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미드필더가 좀 없어지는데요. 약간 그런 형태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가고 있냐? 일단 요 종목 두 개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제가 10월 말 거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랑 바뀐 게 맥커리나 지금 리츠들이 조금 안 좋아서 이거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비중을 좀 줄여서 실탄이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세븐이나 미국 나스닥 100, 이제 미국 종목들을 좀 추가 매수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일로 살짝 옮겨간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30년 국채 같은 경우 지금 장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장기 채권에 대한 거는 조금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걸 그 매도를 해서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으로 바꿨거든요. 이제 SCHD도 잘 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10년물 국채로 갖고 있는 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그래도 불확실성이 덜하겠다, 안정성이 좀 더 높겠다 싶어서 이쪽으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IRP에 안전자산용으로 들어간 거라서 금액은 정말 얼마 안 되고요. 코덱스 반도체는 다 팔았습니다. 반도체 지금 상황이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특히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에 주는 영향이 크더라고요.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비중이 많았어 갖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다 매도하고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을 편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안정적으로 금융주들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면서 위클리 커버드 콜이어서, 지금 국내 주식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조금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하고 월 배당률은 1.2%, 1.3%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은 요 배당 받으면서 좀 버텨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바꿨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포트에서 추가된 종목이 조금 있는데, PDI는 이제 제가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있거든요. 이거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이제 폐쇄형 펀드이거든요. 하일드 채권하고 모기지, 이제 주택 뭐 이제 담보대출 같은 개념인 거죠. 이제 그런 모기지에 투자하고 있는 폐쇄형 펀드인데, 월배당에 이제 지금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고 금리 인하기가 도래해서 그런지, 그리고 뭐 따박따박 같은 금액이 잘 들어와 주니까, 달러가 들어와 주니까 이거 좀 늘려가고 있고, 엔비디아랑 TQQQ 이렇게 아까 바벨 전략 말씀드렸는데 아주 맨 꼭대기에 서 있는 공격수들도 편입을 했습니다. TQQQ는 정말 조금 뭐 이제 한 두 달 보고 들어간 거고요. 엔비디아도 이번 달 실적 괜찮을 것 같아서 좀 편입을 했고, 당분간 빅테크들이 계속
투자를 계속 늘릴 거라고 해서 엔비디아는 좋겠구나 싶어서 조금 담아봤는데 또 뒷북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10월 말에 22% 정도 됐던 게 거의 30% 됐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맥쿼리가 떨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좀 속이 쓰리긴 하지만 어쨌든 국내 ETF, 그러니까 미국 주식 관련된 국내 ETF를 포함해서 한 30%까지 갖고 갔는데 조금 더 늘릴 생각입니다. 전체 배당주 비중은 지금 한 2% 정도 내려왔고요. 개별주나 이제 기타 성장주가 2.3% 되던 게 3.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버드 콜도 아까 월배당 늘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5%에서 5.2%까지 늘어났고 채권의 비중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늘리면서 22%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미국 주식을 연초부터 막 좀 많이 담고 가고 계속 늘려가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뒷북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당분간은 정말 미국밖에 갈 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즘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요즘 직장인들이 키워야 될 게 연금력이라는 얘기를 또 많이 쓰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기획력이나 뭐 등등등도 있겠지만 우리 노후를 위해서는 연금력이 필요할 텐데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 ETF와 함께하는 그 연금력을 높이는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연금력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내 연금력 점수는 몇 점인지 파악을 하고 나한테 딱 맞는 투자 솔루션을 이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연금 관련된 투자 ETF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연금력도 올리고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코덱스 ETF를 보유하고 있는 걸 인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퀴즈를 풀거나 간단한 퀴즈를 풀거나 SNS에 공유를 해 주시면 500명이 넘는 분들께 상품을 주신다고 하니까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 스팀 로봇 청소기가 탐이 나는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연금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제가 밑에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가셔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금력과 여러분들의 배당력도 늘어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차이나는 연금력. 점수는 달라도 비결은 코덱스 ETF. 22년 연속 국내 ETF 1위. 코덱스로 투자하는 당신의 연금력. 삼성 코덱스 ETF.